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걸 봤어요. 중의학 사전엔 보약은 없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차이니즈 메디슨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약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죠. 의협신문이니까 한의사들 깔려고 쓴 글인데 뭐 내용이에요. 국내 한의사들은 이제 보약 팔아먹는 장사꾼인데 중국에는 보약을 쓰지 않는다. 다 치료로만 사용한다. 이 보약이 없다라는 내용은 좀 무지의 소산이에요.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할게요. 제가 한의학에서 보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건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거든요. 허준 선생님이나 이재마 선생님이 어떻게 보약을 바라봤는지 양생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. 보약은. 그 내용은 따로 한번 보시고요. 보약 처방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꼭 그 내용을 참고하세요. 저희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게 한 중의사 나이 드신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한국 한의학은 보약에 너무 치중이 돼 있다. 중의학에는 보약 같은 개념이 없다.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좀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. 자, 여기 좀 원나라거든요. 그 다음에 이거 청나라예요. 이 원나라와 청나라의 한의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염병을 치료하던 시기였어요. 굉장히 급한 병을. 그래서 이 시기에 특별하게 나타난 변화가 송에서 원, 이 원나라 전이 송이에요. 그 원한테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던 송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다 깨부서지게 되죠. 이때 일어난 의학적인 변화가 유한소 선생님이 이 금원 사대가 중에 첫 번째잖아요. 제일 먼저 나타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화제국방이라는 처방 책이에요. 이게 송나라 때 유명한 처방이에요.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물탕, 사군자탕, 쌍화탕이 다 화제국방 처방이에요. 또 육미주황탕 같은 거는 송나라 때 전을 스님이 처방이에요.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조혈한 약을 많이 썼다. 보하는 약을 많이 썼다. 이런 비판을 해요. 직접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이거예요. 화제국방에서 온조를 중시했다.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고 보하는 걸 중시했는데 이유화관 선생님 같은 경우 차가운 약으로 실제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시대적 변화가 이때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중의학에서도 보약을 중심으로 치료를 했어요. 송나라 때는. 이게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원나라 때 치료약 중심으로 바뀌었던 거죠. 또 한 번 명나라 때는 보약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. 반대로.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? 송나라 하면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예요. 문명 자체가. 특히 남송은, 남쪽으로 내려간 송은 평화를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죠. 그냥 금 원한한테 밀리면서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서 국토를 양보한 거예요.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. 상대적으로 훨씬 평화로웠고 문명이 발달한 시기였고요. 명나라도 마찬가지예요.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였어요. 근데 청나라 때는 또 한 번 역병이 오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다시 치료제를 중심으로 가게 돼요. 그 명나라 때 한약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. 무기환, 좌기환인데 육미주황탕의 변방이에요. 육미주황탕에서 사하는 약, 복령, 목단피, 택사를 다 빼버려요. 사하는 걸 없애고 대신에 뭘 넣었어요? 녹각교, 토사자, 구판, 녹각교, 토사제가 정력제예요. 보양제를 처방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명나라 때는 다시 뭐 명문화라든지 이런 개념을 통해서 보하는 치료, 그러니까 따뜻한 약으로 보해줘야 된다. 이런 주장이 많아지고 이런 주장이 대표적인 게 장계빈, 장경학 선생님이에요. 명나라 때 한국에도 들어오게 돼요. 그래서 이귀준 같은 선생님이 부양론을 한국에서 유행을 시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 한의학에서 약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. 역사적으로 명나라 때 이렇게 다시 보약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. 상대적으로 전염병이 덜한 시기였기 때문에. 자, 여러분들 코로나 때 어때요? 막 치료하고 막 의사 당장 권위가 막 세지고 그러고요. 또 그런 거 없는 시기에는 다 건강식품 주로 먹고 뭐 병원 가봐야 별거 없고 어차피 다 관리하는 병이고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요. 똑같은 시대적 변화가 반복돼 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 한의학은 장계빈 선생님이나 이천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보약을 중심으로밖에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.
반면에 현대 중의학은 청나라 때 온병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거든요.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. 그래서 치료약, 특히 차가운 약을 많이 써요. 요게 대만도 예외가 아니에요. 상해나 대만도 마찬가지. 북경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대만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 조열한 약, 그러니까 녹용이나 보약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. 뭐 토사자나 파고지나 이런 약을 많이 쓰면 죽을 때 고생한다. 그리고 음을 다 고갈시켜서 당장은 정력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그다 나중에는 고생만 한다. 이런 거를 들었다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마찬가지 얘기예요. 여러분들 시험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. 캘리포니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 중 오래 쓰면 안 되는 약은 해서 이 약을 골라야 돼요. 좌기환이나 우기환. 왜? 그런 시각을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요. 이렇게 녹용, 토사자 이런 약을 오래 쓰면 일시적으로 양기가 좋아질지 모르지만 음기를 다 말려버린다라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이런 시각이 아직도 중요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지오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맥락은 모르고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. 이거 굉장히 오래 써도 되는 약이에요, 사실. 그러면 조열한 약을 오래 쓰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? 음이 허한 사람이죠. 아까 유아관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음이 허한 사람한테 저렇게 양기만 북돋아주는 약을 쓰면 음이 말라버려서 뭐 당장은 좋다가도 점점 더 뭐 조루라든지 뭐 유정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몸도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결국 패턴을 잘 봐서 쓰면 보약도 의미가 있고 또 치료약도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여러분들 어차피 처방하시려면 나중에 많이 또 갈등도 하게 되고 또 주위에서 잘 모르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될 주제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.